최근에 그러면 시장이 안 좋고 막 분위기가 공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매물을 너도나도 내놔서 그럼 매물이 많이 쌓였냐, 얼마 정도의 변화가 있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왔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특히나 요새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매물 증감 탑으로 해서 최근 걸로 한번 매물 정리된 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는 매물 증감이 되고 있는 게 양천구, 중구, 종로구, 인천은 동구, 미추홀구, 그리고 경기에서는 용인, 처인구, 수지구, 그리고 군포시 이렇게 나오네요. 군포 3번 신도시 들어있는 1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8월 달 대비 9월 달에 많이 오른 게 한 달 동안에 한 8.3%의 매물이 증가했네요. 증가했고 처인구가, 그리고 인천 동구가 3.6%, 수지구가 1.5% 증가했어요. 이걸로만 보면 잘 비교가 안 돼요. 그 뒤에 장에 보시면 이제 종로구, 우리가 서울이랑 인천이랑 경기도 내에서 지금 매물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증가 보고 있죠? 증가했을 때 추이를 보면 우리가 어때요? 2021년도, 2020년도 요때 거래가 막 폭발하고 가격도 증가하고 요럴 때 시즌인데, 요때는 어때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꺼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2019년 10월에 매물이 고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매물이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그럼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랑 비교했을 때 매물이 얼마나 증가했냐라고 보면 비교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랑 제가 이쪽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최저일 때 매물 증감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 이전에 2019년 10월에 매물 증감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비슷하죠. 높이가.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공포 분위기로 해서 정말 사람들이 너도나도 던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중간에 이제 가격이 좀 거래가 많이 되고 적게 됐을 때 그래도 그 정도 나오는 수준으로만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매물이 감소한 지역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에서 서울은 광진구, 용산구, 강북구, 인천은 계양구, 연수구, 그리고 경기는 중원구, 안성시, 구리시. 이거 딱 보시면 어때요? 서울은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 데가 좋은 지역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인천은 어때요? 인천도 좋은 애들이에요. 연수구? 왜냐면 연수구 최근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매물이 이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권은 구리시 들어있잖아요. 그나마 중원구, 성남. 좋은 애들이 그래도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지역은 뭘 해도 그래도 괜찮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줄어드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이전에 2020년 4월에서 한 7월 이때쯤이 매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감소를 했다가 2021년 10월 이후로 전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매물이 다시 증가하다가 2022년 한 5월 기점으로 해서는 매물이 감소하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매물이 증가하는 것도 증가폭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지역들이 추이를 어떻게 타고 가고 있냐라고 봤을 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지역으로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나타나는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액대별의 온도차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가 5억대냐 3억대냐 1억대냐에 따라서 금액대별 온도차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느 지역을 투자하려고 관심 지역으로 본다라고 하면 언제, 어느 지역을 어느 가격대로, 이 세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매매 증감률을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거의 11개월, 1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은 10% 상승했대요. 강원 뭐야? 그러니까 괜찮은 지역은 괜찮다니까요. 봐보세요. 지금 11개월 동안 강원 10% 상승했대요.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렇게 하면 거의
1개월에 1% 상승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상승률이냐면요. 서울 수도권 2020년, 2021년 상승률이랑 같은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안 좋고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손 놓고 있어서 그렇지 그때 손 안 놓고 강원도에 지금 1년 동안에 1년 이전에 투자하신 분은 10%를 수익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원주 춘천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 원주 춘천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강릉, 동해, 태백, 일원 쪽까지 다 속초. 왔다 갔다 합니다. 강릉은 그렇게 또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지역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강원도는 요렇고 지금 서울 경기 쪽은 마이너스 2.5%, 세종이 마이너스 14.2%, 대전이 마이너스 6.6%, 대구가 8.3%. 지금 1년 동안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인천이 3.1%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20년, 21년의 상승률을 또 비교해보면 지금 떨어진 건 사실 그렇게 많은 폭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포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선 전국적으로 지금 증감은 어떻다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럼 경기권에 들어와서 보면 최근 11개월 동안의 매매 증감률을 보면 어때요? 안양, 구로, 안산, 용인, 처인구 이렇게 빨간 애들이 있지만 빨간 애들 중에서도 마이너스 애가 있어요. 안산, 안양, 만안구는 마이너스 1%예요. 많이 떨어진 애는 의왕시 마이너스 6.3%, 수원, 영통구 마이너스 8.7%. 최근에 또 수원이 그렇게 뜨겁잖아요? 안 좋은 걸로. 한참 막 수원이 막 정말 신분당선 예타 통과하는 그 시즌 2020년에는 막 한 달 안에도 막 일주일 안에도 막 1억씩 오르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안 좋은 동네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죠.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정말 고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상승하거나 항상 하락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수원은 지금 또 이렇게 특징적으로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가 또 지금 8달구 입주가 지금 7,000세대 거의 헬리오시티가 10,000세대였잖아요. 수원이 7,000세대가 지금 같은 7, 8월에 지금 입주가 막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급 물량 앞엔 장사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세 빼시는 분들,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지금 허리가 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분들 좀 심심해 말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분위기는 이렇다라는 증감들을 얘기하고 거기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평택 말씀드릴 거예요. 평택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왜냐하면 얘네는 자급자족 도시로 새로운 가치가 발현될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시를 선택할 때 장기적으로 볼 지역과 단기로 볼 지역이 있어요. 아까 수원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걔네는 막 GTX 신분당선 예타 통과할 때 그 한 3, 4년 동안은 이전의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쫙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수원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건 어차피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가치를 재평가 받는 거였어요. 8달구가 새로 개발이 되면서. 근데 그거 개발이 되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근데 평택은 지금 삼성이 돈을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새로 조성이 되고 있어요. 고덕이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10년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은 그럼 계속 가치를 재평가받을 요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베드타운으로 형성돼서 가치가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가 받쳐주고 일자리 때문에 사람을 끌어모으는 지역이고 교통편이 새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그런 식으로 자급자족 도시로 새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그런 지역을 좋아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락장이 오잖아요? 남는 건 일자리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학군을 따지고 뭘 따지고 해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자리를 포기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도 버텨주고 남는 건 일자리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받쳐주는 지역이 지금 가장 메리트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도 평택이 다른 지역 막 의왕시 막 수원 막 빠질 때 그래도 얘는 4.4% 올랐어요. 다들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평택이 많이 빠지면 좀 들어가 보자 했는데 안 빠졌어요. 올해 되니까 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고덕이 많이 올라서 많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받쳐주고 올라간 애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4.4%가 올랐다라는 거죠. 가격대별로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평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덕이에요. 고덕의 1단계에 먼저 들어간 단지들의 가격을 봐보세요. 파라곤이랑 지금 제일풍경채랑
자연앤자이 얘네들이 지금 30평대가 잘 갈 때는 9억에서 10억까지 지금 찍어줬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 나와요? 7억대 나오잖아요. 그죠? 게다가 제일풍경채는 최근에 좀 거래가 안 됐었나 봐요. 9억대를 찍어주고 아직 있어요. 근데 얘네가 주변에서 지금 7억대를 찍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래가 되는 건 7억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0억 하다가 지금 7억대까지 빠졌으니까 한 2, 3억 정도가 빠졌다는 거죠. 고덕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옆에 이충동, 서정동 이쪽 옆에 구도심 그 갈색깔 7.9%, 6%, 5%, 17% 올랐어요. 얘네는 3억대 애들이에요. 3억대 애들은 그래도 상승을 지금 5%에서 17% 사이로 했다는 거죠. 온도 차이가 꽤 납니다. 그죠? 온도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동삭동이랑 세교동 쪽으로 가볼게요. 세교동 쪽에 있는 일스테이트 평택이라던가 지제역, 센트럴파크 이런 데 가면 얘네들은 지금 5억대, 6억대 해요. 빠지는 애들이 마이너스 10%, 7%, 마이너스 16%까지 빠졌어요. 지금 4억대까지도 원래 5억대 했던 애들이 4억대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동삭동에 있는 센트럴 자이 시리즈 애들도 지금 18%, 12%, 16% 빠졌어요. 5억대 하던 애들이 지금 4억대로 빠지고 6억대 하던 애들이 5억대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전에 5, 6억대 했던 신축급 애들은 가격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평택의 구도심 낮은 가격대 연식이 좀 오래된 애를 기준으로 나와 있는 비전동을 한번 봐볼게요. 비전동은 어때요?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갈색이랑 깜장색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25년차 이상의 연식들이 많은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라주고 짱짱하게 버텨줬던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에요. 보면 아시겠지만 16%, 13%, 23%, 14%, 13%, 23%, 24%, 24% 이만큼 올려줬어요. 이런 애들은 1억대랑 2억대 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에서 20%, 25%까지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격별로 온도차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막 누구는 막 2, 3억 빠졌는데 여기는 20% 올랐어. 물론 20% 1억이 올라봤자 그렇게 막 몇 억씩 올라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저가 아파트라던가 저가 매물을 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애들을 움직여서 손바뀜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시켜 가시는 건데 이런 애들이 짱짱하게 버텨준다는 건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이 될 수가 있죠. 왜 이 금액대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시장이 리스크가 커졌잖아요. 큰 금액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걸 버티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매도를 하려고 가격을 낮춰서 내놓다 보니까 매물이 줄어드는데 이런 저가 애들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냐면 가격대별 온도차가 크다는 건 아직도 소액 투자나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자본을 갖고 있고 주머니에 넣어놓기에는 지금 저성장 고물가 시대잖아요. 이 발음이 꼬여가지고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기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도 투자의 불씨는 살아있다라는 게 반증되는 분위기를 지금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